본인들 말로는 그러세요. 징글징글한 가족들. 정말 나 혼자 뚝 떨어져서 좀 편안하게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데 이 징글징글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본인이 다 처리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생각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부모의 부모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라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너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네. 학원에 열심히 안 가면 뭐 돈이 얼만데 이런 얘기하고 맞아요. 자식은 나중에 돈을 기억해요. 네. 제가 7살인 애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뭐 냉정하게 보면 현실이죠.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 인간은 이런 상처를 받았을 때 결국은 부모의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어린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오는구나. 그 나를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주시는구나. 내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상할까. 이게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의 부모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걸 또 많은 분들은 헷갈려 하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해하는 것도 안 되나요? 이렇게. 아니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 엄마가 고생을 하는구나. 얼마나 힘들까. 이건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엄마의 마음을 자기가 부모가 된 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지나치게 고려해서 마음에 할 말을 못하는 거는 자식이 부모의 부모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른 개념인데 네, 굉장히 네.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엄마가 고생하는 것도 나 몰라라 하고 나 가기 싫으면 싫다고 말해요? 그 정도 이해해야 되는 게 딸로서 나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기본적 인간의 공감 능력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 능력이죠. 그거는 정말 소중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공감하듯이 자기가 부모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공감을 해서 할 말을 못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진정한 공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고생하는 건 내가 알지만 그리고 그 마음은 내가 충분히 아는데 이렇게 학원 가는 건 나는 좀 버거워요, 엄마. 그리고 고액 학원비에 비해서는 내가 바로 성적을 올릴 자신은 사실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네. 마음을 기본적으로 잘 수용을 안 해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혼연일체가 안 되면요, 못 견뎌요. 그렇군요. 더 열심히 할게 이렇게 안 하면 이거 완전히 두 손 두 발을 다 들지 않으면 네. 이 감정을 이렇게 좀 받아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의 부모 역할을 하는 감정적으로 그래서 네. 이런 아이들을 parental child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할 말을 잘 못하거나 이제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왜 처음에 요 전에 그런 의존적 욕구의 네. 결핍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의존적 욕구가 좌절되면서 결핍이 생기면 평생 그것을 누가 채워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채워주기를. 아까 로사 씨가 저한테 얘기했지만 누가 나를 좀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친절한 말을 하면 또 혹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결혼도 막 네, 그냥 그렇죠. 해버리고 결혼. 막.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절하다 싶으면. 네. 그래서 인생이 그 강박의 순환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해결되지 않은 아주 강박의 순환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도 인디펜던스라는 저희과 용어로 쓰는데 여기 책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돼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이게 그 가상의 독립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짜 독립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굉장히 그런 의존적 욕구에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본인이 지나치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도움, 보살핌 이런 것들이 없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크는 거죠. 그러니까 손 하나 안 가는 누구 뭐 이러면서 자기가 탁탁탁탁 알아서 하고 뭐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를 대고 부모한테 도와달라고 해도 되는데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이런 사람이 또 성공도 많이 해요. 그래서 가상의 독립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다 여기에 본인 얘기라고 그러시면서 오셔서 자기 얘기다라고 자수성가하시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가상의 독립 안에서 본인이 이제 어른이 돼서는 그 막 본인들 말로는 그러세요. 징글징글한 가족들. 정말 나 혼자 뚝 떨어져서 좀 편안하게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데 이 징글징글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본인이 다 처리하고 사는 거예요. 뭐 병원 예약도 다 본인이 해, 진료비도 다 내, 뭐 그다음에 무슨 뭐 대소사 다 자기가 해, 생활비 다 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서 늘 본인이 그 굉장히 그 집안의 이제 어른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릴 때 받지 못했던 이제 그런 어떤 그 의존적 욕구의 좌절을 메꾸는 이런 유형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모 옆에 맴도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그 일부 케이스는 그런 그 큰 자녀는 계속 인정을 안 하고 부모는 막내는 굉장히 그 무능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내는 계속 예뻐해주면서 사랑해주면서 큰 자녀는 이제 이러한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커서 완전히 집안의 어른 역할을 하면서 계속 그거에 맴돌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독립적이라고 본인이 생각하지만 나는 부모 손 없이 컸어요. 이렇게 나는 굉장히 독립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다 큰 성인이지만 그 성인의 마음 안에 있는 어린 자기 자신은 여전히 인정받고 싶고 예쁘다. 너가 제일이야. 너밖에 없어.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요소로서 어른이 돼서도 계속 남아있는 이제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죠. 마음이 짠하죠. 네. 그 왜 얘는 참 손이 안 가 착한 네. 애야 이런 네. 칭찬 듣고 자란 아이들 있잖아요. 네. 부모님이 되게 네. 편하게 네. 키웠다. 네네. 그런 아이들이 그러면 가상의 독립인 상황일 수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뭐 다 그런 거는 다 그런 건 아니죠. 네. 아니고요. 또 이 어떤 수도 인디펜던스가 있는 분들은 또 대체로 보면 능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혼자 그렇게 살아갔겠죠. 네. 어떤 면에서든 네, 그게 네. 뭐 꼭 공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네. 능력이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굉장히 마음 한편에서는 언제나 힘이 들죠. 이런 분들이. 네. 그리고 그런데 아까 질문하신 거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이들은 원래 이렇게 어른이 도와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다 해도 굉장히 잘했지만 언제나 힘들 때는 잘 안 될 땐 얘기해. 이렇게 말해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아우 얘는 손이 안 가. 막 이러면 그 손이 가는 자기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우리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얘는 뭐 정말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키웠어. 이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네. 자녀인데 그리고 이 자녀는 아마 능력이 좋을 거예요. 훌륭하니까 이제 그렇게 큰 거죠. 그러나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또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지나친 어떤 그런 면에서의 강화가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아프고 힘들고 손을 좀 빌리고도 싶고 내지는 나 힘들어 이렇게도 하고 싶은 네. 그 마음들조차 표현을 못하게 하는 사실은 칭찬인 거죠. 아.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떨 땐 자식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합니다.